네, 안녕하세요. 부스토랑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조금 영상 제작을 조금 쉬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 얼굴이 나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 강점이 발휘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나 혹은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뜨고 있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영상 두 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들어오신다면 조금 더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1월에 있었던 정대승 박사와 유시민 작가의 토론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트코인을 규제했을 때 블록체인은 그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개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상 그때의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규제를 반대했던 입장은 비트코인을 규제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도 함께 성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논점이었고, 그 반대에서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별개로 연구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 만약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밖에 이용될 수 없다면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다 필요 없는 기술이다 라는 게 이제 유시민 작가와 그쪽 진영의 논리였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투기 대상이 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공통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에 우리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라는 것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강조는 사실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느냐,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과연 이 기술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총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단순히 예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특히 정부 주도나 큰 기업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히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제가 앞서 영상을 봐달라고 했지만 안 보실 분들, 귀찮아서 안 보실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신뢰를 구축하는 기술이다, 신뢰를 구축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것이 가장 블록체인을 잘 묘사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우리 둘의 신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검증된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은행일 수도 있고요, 정부일 수도 있고요, 혹은 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기업이 거래할 때, 혹은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를 할 때도 어떤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보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 기술이 가진 원리를 통해서
양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만들어줍니다. 블록체인은 한 명 한 명,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마치 중앙 서버처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해시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 함수는 해킹이나 위조나 변조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들어와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해킹이나 위조나 변조에 우려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혹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검증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양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전자투표입니다. 덴마크의 자유동맹당은 내부 선거에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자투표는 사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는 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전자투표를 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위조나 변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려가 아무리 낮은 확률로 혹은 그게 관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자투표는 해킹될 우려가 있어 라는 인식 자체로도 우리는 투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이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막대한 재정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투표 내용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장되고 그것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위조, 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저장된다면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의 문제 혹은 위조, 변조의 문제는 완벽히 원리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전자투표 기술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위조, 변조의 우려가 없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덴마크의 자유동맹당은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사례가 성공적이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일상화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투표는 종이라는 투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을 이용하는 그런 투표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향후 굉장히 실현 가능한 그런 기술 적용 사례의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월마트의 사례입니다. 월마트는 오래전부터 고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세계 각지에 유통을 시키고 물류를 보내기 때문에 운송을 어떻게 추적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운송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추적하는 일 때문에 많은 재화와 힘을 소비했습니다. 얼만큼 운송을 잘 추적하느냐는 얼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이냐와 연결되기 때문에 월마트는 이것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되거나 위조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IBM과 협력해서 돼지고기의 운송 추적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블록화해서 저장하는, 즉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운송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미국의 한 음원 사이트의 사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음원을 공유하는 방식은 멜론 혹은 엠넷이라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고 그들이 가수들의 음원을 모두 모으고 우리 사용자들은 멜론의 일정 부분 값을 지불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즉 은행이라는 중앙 서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음원을 이용해 왔느냐? 그것은 가수의 창작물과 가수의 음악과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거래의 신용도나 그 거래의 안전도를 높여줄 수 있고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멜론이라는 유통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해서 음악을 이용했습니다. 멜론은 사용자와 가수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한 음원 사이트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수와 음원 사용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수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안전한 형태에서 신뢰를 보장받는 형태에서 음원을 공유할 수 있다면 멜론이라는 중앙 유통 과정은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그 가수가 만들어놓은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값을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 우리는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그 음원 사이트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음원 공유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수와 음원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소비자가 중앙 어떤 유통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적용 사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는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가정 내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라던가 방범 CCTV라던가 냉장고 안에 있는 TV라던가 TV로 인터넷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사물 인터넷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해킹에 대한 위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들을 모두 연결시켜서 우리 집 내부에 사물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면 굉장히 용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없는 재고들을 분석해서 인공지능 냉장고가 분석해서 자동으로 결제를 해서 주문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돈이 오가는 것까지 가능했을 것인데 이것이 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해킹에 대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정 내에 있는 CCTV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무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거래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둔다면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그런 환경은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게 막 주문되거나 잘못 주문되거나 돈이 이리저리 새나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사물 인터넷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들끼리를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키고 그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해킹이나 그런 해킹의 위험성에 벗어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IBM은 사물 인터넷들 간에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들끼리의 연결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있는 인터넷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네 번째 기술 적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지막 사례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샹 자동차 그룹은 33조를 투자해서 중국 항저우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시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그 도시에 적용시켜서 그 도시의 모든 일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샹 자동차 그룹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투표라던가 돈 거래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정보 공유라던가 아까 말했던 음원이라던가 어떤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블록체인을 이용한 안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자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저우의 블록체인 시티는 향후 우리가 보게 될 어떤 그런 미래 도시에 가장 가까운 예 혹은 가장 빠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신뢰에 대한 혹은 뭐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교류를 할 때 신뢰성에 대한 혹은 어떤 사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리스크 없이 간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기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원리적으로도 이미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많은 나라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제 영상이 조금 지루하고 좀 진지충 같다라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하면서도 조금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적용 사례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